예. 저는 이제 일소위에 있어서 정부 형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말씀을 처음 드리는데요. 제가 조금 다른 문제 의식을 좀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정부 형태 권력 구조 문제는 결국 권력을 어떻게 이제 설계하느냐 이 문제인데,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걸 한번 원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집행 권력이 구체적인 권력이거든요. 이 집행 권력, 관료 체제, 관료기구 이게 실제 권력인데, 이게 이제 행정 집행이든 사법 집행이든 그 자동차 갈 때 딱 붙잡고 5만 원 딱지 띄는 이 힘, 그리고 징역 1년 딱 이게 정해서 집행하는 힘이 사실 권력인데, 사실 이 집행 권력을 어떻게 원래 권력의 주인인 주권자가 어떻게 통제하느냐. 그래서 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대의기구가 이 집행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. 근데 이제 대의기구가 통제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가 법입니다. 법을 만들어서 이대로 해라. 예산 만들어서 예산의 방향을 통해서 집행 권력을 통제하는 거죠. 그 다음에가 집행 권력의 지휘부인 정무직 관료들을, 정무직 공무원들을 인사를 하는 겁니다. 그게 이제 내각 구성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내각 구성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권력 분산, 분권의 전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 내각 구성을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하면 대통령제가 되는 거고, 의회가 중심이 돼서 하면 의회 중심제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지금 궁극적으로 민주적인 제도는 대의기구인 의회가 내각의 정무직 공무원들을 구성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좀 맞다고 봅니다. 장기적으로 이렇게 돼야 선진국이 되는 거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데, 아직 대한민국은 의회와 정당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충분치 않으니까 대통령을 특정해서 여기에 권한을 분명히 주고 이걸 통해서 이 집행기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강한 거죠. 근데 문제는 이 대통령은 이중성이 있습니다. 대의 권력이기도 하지만, 대의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행 권력의 수장이에요. 그래서 대통령한테만 이 집행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맡겨버리면 기본적으로 관료 권력이 되고 행정국가가 돼버립니다. 지금 우리가 안종범 대통령 비서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재벌과 검찰과 각 장관들을 다 지휘했지 않습니까? 이게 박근혜라고 하는 일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관료 권력을 일관되게 또는 단선적으로 직선적으로 지휘하는 이 구조 때문이어서 저는 대통령의 일원성은 유지하되, 저는 이원정부제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. 일원성은 대통령의 내각의 구성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 일원성, 국정지휘권은 유지하되, 이 과정에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각 구성에 참여를 해서 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내각 구성에 같이 협력하는, 그리고 거기에서 참여하는 이런 구조로 변화되는 게 좀 필요하다.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행 제도도요, 총리를 국회에서 동의를 받습니다. 동의받은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게 돼 있어요. 지금 이 헌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이 장관들을 지휘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건 사실 위헌적인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이걸 바꾸려면 결국은 헌법적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, 그리고 이 총리가 실질적으로 그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, 정당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국무위원들을 제청하는 걸 통해서 이 정무직 공무원들이 실제로 국회의 뜻과 또는 국회의 어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집행 권력을 통제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이런 제도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.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우리 박명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통령으로서의 일원성은, 대통령의 국정지휘권의 일원성은 유지하되 총리에 대한 추천에 국회가 참여하게 하고 이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 내각 구성에 참여하는 이런 방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. 그런 의견입니다. 예, 김정민 의원님 감사합니다. 그럼 이상수 자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.